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 하반기에는 좀 어떨지 그리고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 측면에서 보자면은 코스피의 상장사는 반토막이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어제 나왔는데 그래도 반도체 빼고 보면은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생각 외로 사실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 의외로 어닝 측면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일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수출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수출 업종에 대해서도 수출액이 상반기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사실 어닝에 지금 반영되는 이제 그 순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분기, 2분기 저희가 실적 바닥을 일단 봤는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향후 어닝에 대한 추정치를 볼 때 12months forward EPS 추정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주 전부터 반도체는 이제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약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닝의 바닥을 이제 형성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이제는 이제 매크로 변수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닝에 대한 기대감, 즉 이제 저희가 펀디멘탈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 하반기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분기 때는 그냥 바닥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2분기 때는 아마도 바닥 형성 과정으로 볼 거예요. 시장은 이미 사실 상반기 때 이익이 바닥일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숫자가 조금 안 나오게 되더라도요. 그렇게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이제 어닝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지나면서 점차 조금 옅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사실 경기 회복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저희 이제 수출이 아직까지는 사실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이게 사실 중국의 그 수출이라든지 내지는 여타 국가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저희가 하반기 때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증가폭으로 사실 어닝이라든지요. 코스피의 그 상향 조정 폭이 결정될 것 같아서요. 향후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하반기 때는 더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닝보다는 향후 이제 매크로 상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시장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역 수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수출이 좀 나아져서 특히나 자동차는 좋았는데 반도체 쪽이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서서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즘에 하반기 전망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셨어요? 지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2주 전에 하반기 전망을 냈는데요. 일단 상단 같은 경우를 보자면 2,760포인트로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반기 때 겪었던 게요. 수출이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나왔었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어닝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자면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사실 달러 약세 수혜를 입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리스크가 점차 이제 옅어지는 국면이 하반기 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관련된 지표도 보자면요. 상반기 때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긴 했지만 하반기 때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리오프닝 속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정 부분 이제 끌어올려 약간 목표치에 약간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야지만 사실 중국 정부도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미니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상반기 때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한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적자폭이 조금씩은 축소가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저희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을 단기적으로는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닝 추정치가 더 떨어지기보다는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가 기본 과정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이제 중국에 이제 저희가 주요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전체 수출액 비중의 거의 한 30-4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상반기 때도 사실 뭐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 때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건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드한 수요 회복이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의 어닝 추정치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이 하반기 때 높을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요. 상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코스피 밴드 대비해서 한 10%의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상황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제 경기 경착륙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는 경기 침체 확률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월 달로 가서는 한 63%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2001년도라든지 2008년도 저희가 금융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 이 이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제 약세론자들은 그럼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네. 약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채권 시장에 반영하는 리세션 확률보다도 더 시장의 그 수익률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지표를 묶어서 산출하는 저희가 리세션 확률 지표가 네. 또 월간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요.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소비와 고용 지표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경기에 대한 연착륙이 가능하게 되면서 저희가 과거 이제 리세션 확률이 시장에서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경기가 탄탄하게 조금 받쳐주는 구간 내에서는 증시가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6% 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제 생각에는 수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 또 저희가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수출 증가율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방향성이 수출 증가율과 이제 유사한 궤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진입을 할수록 계단식 우상향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EM 내에서도 사실 매를 먼저 맞은 우리나라한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부분 상당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차 전지 오늘도 조정이잖아요. 과연 2차 전지 성장성은 있다고 하고 실적도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할지 전반적인 틀에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2차 전지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는 네. 같아요. 국가가 투자하는 곳에 답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와 스토리의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붙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이제 최적화돼 있는 게 2차 전지와 저희 전기차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3분기만 단기적으로 좀 놓고 보자면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고 조금씩은 더 더뎌지게 조금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온전하게 전 업종으로 퍼지기보다는요. 네. 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도 잘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을 좀 상승 여력을 크게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가 더 붙을 거는 같아요. 네. 그렇게만 놓고 보자면은 저희가 2차 전지랑 사실 전기차는 상반기부터 늘 지금 잘해 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수출 같은 경우 저희가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그 두 품목만이 사실 YOY 증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하는 업종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을 외국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면 저는 사실 2차 전지와 전기차는 3분기 때는 조금 쉬어가되 네. 오히려 약간 IT라든지 반도체 부품 관련된 업종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 같은 이제 이 업종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네.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될 때 이제 반도체랑
같이 움직일 것 같아서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은 4분기 때가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4분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네, 조정을 받았을 때 사실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시점을 그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늦출 필요도 있겠네요. 네, 조금은 늦출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예. 워낙 또 쉬고 있는 업종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저희가 상반기 때 2차 전지와 전기차에 좀 강세가 두드러졌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사실 안 올라왔던 업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업종군으로 IT,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들어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하반기에는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위험 자산 가격이 사실 3, 4분기 때 오히려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보자면요.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주가라든지 어닝이 하향 조정 폭을 이제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맞으면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2023년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좀 반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반기 때 경기가 조금 둔화될 거는 알겠는데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이라든지 내지는 경기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면 지금 오히려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월마다 펀드 매니저들을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약간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그 주식 대비 채권 비중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08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히려 시장이 괜찮다면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오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